발표를 할 때마다 어떻게 시장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적이 적당히 좋을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밸류업 중에서 여러분들 요거 어떨까요? 타이거 세븐형이 회자가 됐어요. 바로 핫한 겁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무슨 연휴 때까지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찐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연휴 때는 거의 잘 안 봅니다. 사실은 저녁 때부터 보는데 오늘 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서 올려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음 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바로 목요일 본장이 왔을 때 투자 포인트가 뭐가 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투짐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즉 총선이라는 CPI라는 이벤트를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시장에서 내가 베팅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그 시장에서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날 오르게 되면 꾸준하게 끝까지 오르는, 강하게 오르는, 그리고 빠지면 끝까지 강하게 빠지는 이런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이런 강세장이 연출이 되기 위한 강력한 조건은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홍콩이라는 중국 시장이 좋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체크하실 때 내가 뭔가 베팅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보시면서 아침이랑 그리고 10시 반 이후에 봐야 되겠죠. 보시면서 좀 장중 매매 동향이란 이런 거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사실 이거 기본이죠, 기본. 그런데 매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더 봐야 되는 시즌이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휴 때 제가 너무 안 좋은 말씀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임 대표님이 현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변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다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장이 좀 어려울 때 혹은 미국 시장을 얘기할 때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어떨까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에 마이크론이 잘 올라가고 있고 조금 살짝 옆으로 눌랑말랑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뭔가 추가적인 동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왜냐하면 매크로도 높고요. 국채금리, 유가 굉장히 다 높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 하방 라인이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국제정세 보시면은 뭔가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 가지고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조금 더 강력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 금요일 날부터 드디어 미국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일정을 보니까는 금융주들, 그러니까 IB라 그러죠.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가 드디어 실적 발표 시작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은 뭔가 미국 시장이 빠질 것 같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잘 하면서 시장을 들어올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때문에 요 일정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 가이던스 미리 살펴보시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 체크 포인트는 이제부터는 금융주의 실적 발표다. 물론 CPI 우리 봤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증시 흐름을 어떻게 예측을 할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때에 따라 다르다.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대답이거든요. 그게 저도 압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저점 부근인 2600에서 2650포인트를 가느냐 안 가느냐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제가 저번에 기억을 해보시면 2750 갔을 때 2700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확인했습니다. 하고 살짝 올려놨잖아요. 2705포인트니까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선 그 박스권 하단 650까지 가느냐? 간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2800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이거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흐르지 않고, 그렇죠? 흐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다음에 보는 바로 시장은 옵션 만기일이라든 이런 우리 국장만의 이벤트들이 또 끼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끼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의 룰을 따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 지금까지 코스닥이 어땠습니까? 거의 6거래일 연속 빠졌습니다. 재미없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항상 빠지는 시장만 연출이 되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테이크 포인트는 뭐였죠? 다른 거 다 팔고, 중소형주 팔고, 삼성전자만 사는, 하이닉스만 사는, 밸류업만 사는 지금 시장의 플레이어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매크로 이벤트를 소화하고 난 다음이면 또 그렇게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죠? 어제 시장 보면은 코스닥 종목들 여러 가지가 움직였고, 특히 실적주 위주로 움직였다는 건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적주 위주의 플레이가 계속이 되지만 중소형주 딴에서도 조금 더 온기를 뻗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몇 달 동안 2차전 얘기 잘 안 드리다가 최근 며칠 전에 2차전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2차전지 얘기를 많이 드린 이유는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총 상위 비중이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BM이 좀 움직여줘야지 코스닥이 좀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2차전 시향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어제 좀 이제 힌트를 좀 드렸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죠? 실적 발표를 했죠. 지난주에 했는데 뭐였습니까? IRA 크레딧, 즉 IRA 보조금 빼놓고는 사실상의 적자의 실적을 내보낸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본장에서 밑골을 달면서 올려놨고, 어제 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전지가 얼마만큼 돌리느냐?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바닥권을 느껴진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특히 코스닥 시장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단서 조항으로 2차 전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더 많죠. 그래서 발표를 할 때마다 어떻게 시장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 보유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2650에서 2800의 박스권을 좀 확인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더 깨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한다면, 거래소가 한다면 오히려 코스닥 개별주라든 실적주 위주로 종목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니까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일단 바라보고 좀 재응을 해보자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일 동안에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개별 종목을 찍는 거가 옳을까? 아니야.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면 밸류업을 한다면 무엇을 할까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엇을 할까? 처음에 자동차 말씀을 드렸었고 은행주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주의 체크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은행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ELS 관련한 배상 금액이 1분기 실적을 일부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권업이요. 최근에 나온 증권업종 보고서를 살펴보니까는 1분기 커버리지 되는 5개 회사의 순이익이 9,600억 정도 영업 순이익 기준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리스트업이 됐는데, 이게 컨센서스 대비 10% 정도 상해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실적 시즌인데 증권 업종이 컨센서스보다 더 나온다고? 라는 보고서가 좀 최근에 나왔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밸류업에서 은행주 다음에는 증권 업종이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중이죠.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증권 업종 볼 때 뭐가 가장 안 좋게 봤습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PF죠, PF. PF를 4분기 때
충당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PF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당금 이슈가 보수적으로 반영해서 이것을 다른 ELS 관련한 충당금 또 이 두 가지로 같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실적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거고 증권주로 포함이 되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금융지주사는 메리츠 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페이머스하게 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지는 사실상 이미 밸류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꾸준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음 타자가 된다면은 증권 업종도 일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금융지주사의 하나 포인트. 그리고 어라 그때 우리가 2월 달에 증권주 갈 때 키움 쪽은 굉장히 강하게 잘 갔었는데 그럼 모양을 한번 봐볼까? 라는 것도 일종의 증권 업종을 볼 때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아침에 거래가 붙는 혹은 빨리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 충분히 포함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런 식의 논리적 사고의 흐른 다음에 뽑는 종목일수록 조금 더 매매가 뭐라 그럴까요? 좀 내동 매매가 이럴 확률이 적어지고요. 그러면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분할 매수 가능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증권 업종의 체크 포인트를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실적 발표가 남은 회사들이에요. 남은 회사들.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 했고요. LG전자 했고요. 엔솔 했고요. 큰 회사들 몇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자동차 곧 진행을 하겠죠. 자동차 업종 보고서를 보니까는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걸 컨센서스, 증권사마다 보는 거를 컨센서스라 얘기를 하는데 컨센서스를 자동차 업종 기준으로 약간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일종의 최근 보고서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주주 환원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표현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회사마다 보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다른 거를 증권사마다 추정치를 좀 보시는 거예요. 어떤 증권사에서는 추정치 부합이 될 수 있다. 어떤 회사에서는 추정치 상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자동차 회사 중에 현대차, 기아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기아라든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같은 이벤트들이 기존에 소개가 됐었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실적이 적당히 좋을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모두 타이트한 재고 관리, 재고가 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품 믹스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아시죠? 기존에 알고 있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잘 팔렸기 때문에 ASP 개선이 돋보였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는 자동차 업종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해 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미리 올랐으면은 종목들이 주요 이평선상에서 다시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리 빠졌었던 섹터 위주에서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거를 먼저 들어간다거나 그냥 미리 올라와 있던 거는 어떻습니까? 좀 빠질 때 기다린다거나 약간 이런 미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정말로 그 섹터가 세다면은 그런 이평선 이런 거 덮여 있는 것들이요 아예 생각 안 하고 내 질르게 되거든요. 그죠? 내 질르게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기술적도 봐야 되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4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관련 프리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증권업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 잠깐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픽이 무엇이고 그럼 차트 한 번씩 열어보셔야죠. 요게 지금 아직 오르지 않았구나. 이건 올랐구나. 내 밀려서 사야지. 이거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은 유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영사간 공격도 받기도 했고 유가 계속 올라가기도 했고 수급 불균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미국에서는 2분기, 3분기가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당장 꺾일 것 같지도 않고요. 미국 PMI, 중국 PMI 다 잘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가가 좋을 것 같으면 어떤 종목이 유가 관련 수혜주가 될까? 그럼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이런 조선업종이라든지 유가 관련 업종들도 일종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지금의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개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밸류업 중에서요. 빼먹었죠. 깜빡해서. 밸류업 중에서 여러분들 요거 어떨까요? 지금 지방 공기업 관련주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는데 차트가 수렴이 돼 있고 아직 안 올랐어요. 지역남부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밸류업이 조금 더 진화가 될 때 얘네들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요것도 하나의 단서조항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단서조항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 차장 너는 언제 사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요, 이 중에서 다음 거래일 때 빨리 움직일 때 거래가 붙는 걸 먼저 삽니다. 저는요. 빠르게 매매를 하려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종목을 뽑아 놓는 거거든요, 미리. 저희가 신입사원 때 어떤 걸 하냐면은 전날 장이 끝난 다음에 내일 매매할 종목을 미리 뽑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날의 포트라든지 있었던 일을 가지고 또 종목을 두 번 뽑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최근에 보고서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종목을 뽑는다는 과정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것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 요겁니다. 전일 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는데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요 며칠 빠졌는데 그 중에서 좀 강했던 것들을 좀 보니까는 최근 시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좀 계속 얘기를 하실 텐데 조금 시장에서 회자가 돼야지 움직입니다. 그죠? 좀 주목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소외가 되는 것들은 죽어라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저평가이더라도 소외가 되는 종목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네이밍을 통해서 종목이 회자가 되게 되면은 그쪽으로 한동안은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오랜만에 한국에서 타이거 세븐이라는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차증권 보고서의 일부분이고요. 미국의 매그니시먼트 세븐, M7, 일본의 사무라이 세븐 같은 이런 용어들이 있죠. 사무라이 세븐의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그죠? 있는데 타이거 세븐이 회자가 됐어요. 바로 핫한 겁니다. 한미 반도체, HPSP 요걸 뽑는 과정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뽑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M7 종목들의 경우는 PR이 30배 정도 나오고요. 사무라이 7 같은 경우는 38배. 다 올라서 그렇겠죠. 좀 비싸진 거죠. 그런데 이런 업체의 경우는 한 28배 정도 나오는 거고요. 향승 여력과 향후 매출 이익 규모가 확대될 경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분 종목들이 보면 한미반도체, HPSP, DIT, SNS텍 뭔가요? 그죠? UV, 리노공업 아시죠? 소켓, 가온칩스, 오픈헬스테크, DSP죠. 그죠? 최근에 가온칩스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DSP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뭔가 특징적인 거를 좀 꼽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뭐가 움직일 거에 대한 거를 만약에 저라면은 요 7개 종목들을 다시 한번 관종에 세팅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이 타이거 세븐이라 얘기한 이분은 한미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DIT는 D램 낸드 웨이퍼 수율 향상이나 레이저 언일 장비 그죠? SNS텍은 EUV 밸류 체인 대장 그 하나하나의
논리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EUV 안에 FST도 있고 SNS도 있고요. 그죠? 레이저 어닐링 장비 안에는 DLT만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오 테크닉스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의 특징적으로 뽑는 거가 새롭게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엔터입니다. 엔터 중에서 조금 4월 달부터는요, 새로운 그 뮤지션들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좀 엣지 있게 조금 많은 활동이 나오는 그룹사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안에서 아일리시라는 신규 아티스트가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들. 봤는데 처음에 뉴진스의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죠? 지금 빌보드 글로벌 200 안에서 8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데이터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 엔터 섹터 안에서도 이것이 탑픽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추천의 개념보다는 이 지금 각 섹터 내에서 뭐가 대장주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저는 지금 한 줄의 포인트만 딱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한번 지금 포인트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섹터를 쭉 말씀드렸고, 다음 장에서 봐야 될 투자 포인트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규정상 뭔가 한 종목을 굉장히 깊게 팔 수 없는 점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저도 한 종목 잘 팝니다. 그런데 그거는 뭔가 다음에 여건이 될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이런 내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도록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장도 힘들었죠. 여태까지 다시 좋은 장이 되기를 바라옵고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족분들.